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쉰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전선이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은 미국 해저 케이블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톰 카퍼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원 규모로 K9 자주포 등을 수출한다는 소식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화 시스템은 어제 사우디와 천궁2, 다기능 레이더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이 방산 부문에서 5조 원이 넘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화그룹주의 주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롬 파월이 청문회에서 통화정책 관련돼서 이제 발언을 한번 꺼내놨습니다. 일단 고용시장 쪽에 있어서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냉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천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쪽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가 이미 좋은 수치 봤다. 그렇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꺼내놨고요. 경제 쪽에 있어서는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자본 지출에 있어서는 적당하다라면서 미국 경기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했던 쪽은 바로 이렇게 박스로 한번 쳐놨는데요.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된다면 성장에 있어서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물가는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경기와 고용, 과도한 약화는 우려할 만하다,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원래 과거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높은 물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이 이제는 경기와 고용, 과도하게 약화되는 것에서 조금 더 바뀌었다,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 바로 닉 티밀하우스였는데요. 닉 티밀하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입 그리고 대변인이라고도 불리죠.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를 하게 된다면 연착륙 가능성 정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올해 나스닥 무려 26번째 그리고 S&P 500은 무려 36번째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시프트업 상장 이슈인데요. 하반기 IPO 최대어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이 시프트업 바로 내일 상장이 되는데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모가는 6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희망밴드 최상단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희망밴드 최상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률에 있었겠죠.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 경쟁률이 34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흥행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6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이 조금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상장과 동시에 몇 위를 차지하게 됐을까 살펴봤더니 무려 4위더라고요. 이 시프트업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를 한 번씩 써봐야 될 때가 됐죠. 만약에 따따블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최대폭인 300%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3조 5천억 곱하기 4 그러니까 14조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위
1위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래도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따따상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2위와 3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주가가 40%대에서 50%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된다면 2위 넥마블 정도는 충분히 제칠 수 있습니다. 과연 시프트업 내일 상장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정말 흥행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흥행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당연히 게임 개발사니까 게임을 너무나도 잘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최근입니다. 너무나도 따끈따끈한데 2024년 4월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매출액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매출액이 1,7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에서 무려 97%나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원대에 이르고 있고요. 예상 시가총액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3조 5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 살펴봤을 때 매출액 1,700억 원이 되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이다? 고평가 아니야? 당연히 논란 있습니다. PR 살펴봤더니 3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PR이 18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2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97%를 니케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원게임 리스크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 한 스푼 더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굉장히 흥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올해 매출액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정말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이 또 출시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이 아시아에서 너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진출을 계기로 해서 더 크게, 더 넓게 파일을 가져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내일 어떻게 상장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이 상황,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조금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2%가량 빠지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컴투스 역시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수급 주체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연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 이에 따라서 8개월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도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밤에는 또 CPI, 그 다음 날은 PPI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낼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에너지와 관련된 쪽입니다. SK 이터닉스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ESS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평가해 볼까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장 초반에 신성 ST라든지 YM텍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도 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도 하는 이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실적을 내놨죠. 근데 이 테슬라 쪽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성장까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셀 3사들 같은 경우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일부 배터리 라인을 요 ESS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53% 정도가 ESS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6%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대해서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액이 5천억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7월 달 들어와서 뭐 제약바이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물론 오늘 3천당 제약이 또 한번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와서 강세 종목군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 전력기기라든지 요 ESS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7월 달 내내 요 ESS라든지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저장장치 쪽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경우에 지금 ESS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헐적이라는 단점을 어떻게 보면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다가 ESS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태양광의 모듈이라든지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ESS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SS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성장에 따른 수혜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진 시스템이 대장주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 변동성을 키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ESS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좀 에너지 쪽으로 살펴봐야겠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다음으로 미용기기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파마 리서치를 좀 보고 싶은데 리쥬란의 경우는 이날 초 판매량이 1000cc를 벌써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입지가 좀 공고한 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 역시도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K뷰티 쪽에서 일단은 수요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K뷰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워낙 화장품 쪽에 대한 주가 랠리가 상반기 때도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게 지금 수요가 조금씩 의료기기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여파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역시도 일단은 성수기에 진입을 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 랠리가 조금씩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 시장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도 오히려 수출 확대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얻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가 지금 리쥬란이 내수 매출 쪽도 긍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 매출까지도 긍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리쥬란 힐러 쪽에 대한 인지도가 해외 쪽에서 다방면으로 계속 점유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파마 리서치의 주력 제품이 리쥬란 힐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가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좀 강하게 안 나온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요 메이저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분기 들어서 지금 신규 국가까지 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멕시코까지도 지금 수출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멕시코까지도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 대비 플러스 알파가 더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주가 강세 사이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결국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주력 제품군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뭐 특히 비올 같은 경우는 실펌X 중국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리쥬란 힐러 쪽으로 계속해서 주력 제품군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주력 제품군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용기기 쪽으로도 바라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K뷰티한 미용기기 쪽도 있지만 화장품주를 저희가 먼저 바라봤었잖아요. 이 질문을 대표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화장품주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하반기 반등의 기회를 더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좀 매도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잘 나오긴 하거든요.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의심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 수익을 한번 확정을 짓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식음료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하반 경직을 좀씩 보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못 올라오고 있었던 기업 중에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꼭 찍어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 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만한 종목군들 중에는 전 로봇 쪽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한데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좀 공략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성장주 쪽에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차례가 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기기 관련주들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지만 지금 식음료나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한번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종목군들로 자금이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화장품 쪽보다는 로봇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사실 상반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만큼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 한번 취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섹터 바라보자 하시면서 로봇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본부장님께서도 로봇주 관련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로봇에 대한 투자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로봇주도 좀 반등을 모색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주들의 상반기 때 기대감 대비 오히려 이제 실적이나 결과물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다운그레이드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수요가 조금씩 회복을 해주는 부분들은 일본의 야스카와 기업이 지금 실적이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지사까지도 지금 지분 100%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 야스카와의 수요가 반등 회복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국내 로봇 업체들까지도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보통 로봇 쪽의 수요 회복을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때는 일본 야스카와의 수요 반등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일본의 공작 기계 수주 역시도 지금 전년비 대비하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상반기 때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다만 상반기 때 안 좋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로봇 쪽에 대한 수주가 좀 늘고 있다는 거죠. 예상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현상들이 계속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심리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대부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결국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관점을 볼 때 최근에 지금 투자 수요가 뭐 강하게까지 살아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투자 수요가 앞전 상반기 대비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충분하게 시장이 좀 주도를 할 만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저는 하반기 때 좀 주가 랠리 상승폭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그룹사의 협력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때 보필 새로운 것을 지금 출시를 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AR만부터 사족 보행 로봇부터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지금 기술력을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로봇 쪽에 대한 포트 변화가 또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부품단도 봐야 됩니다. 부품단 같은 경우는 결국 필수적으로 감속기 쪽을 좀 봐야겠죠. 감속기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로봇 쪽에
계속해서 필수 부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좀 주력 부품이다 보니까 감속기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많이 내려와 있고 실적도 여전히 지금 탄력적으로 안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예상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은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의 퍼센테이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그 미리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로봇 쪽에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로봇이 시장에서 많은 기대는 못 받았다 해도 이럴 때가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감속기 관련주는 저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SPG나 SBB테크 같은 경우 이 두 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SPG인데 SPG 같은 경우가 지금 주력의 고객사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로봇 쪽에 지분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PG의 지금 수출력만 놓고 봐도 감속기에 대한 수출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게 SBB테크인데 SBB테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제어, 감속기 쪽으로 지금 부품단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가 감속기 쪽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차트적인 자리로만 그냥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SBB테크보다는 SPG가 조금은 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2년선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위쪽에 좀 강한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이 매물은 충분하게 돌파가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감속기 단에서는 SPG 쪽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속기 단에서 바라본다면 SPG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AI용 기판 수주까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덕전자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900%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CB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TLB도 많이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오늘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MLB라고 하죠. 고다층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MLB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HBM 쪽과 엮이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10,000원에서 50,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MLB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처럼 5배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현재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정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2025년도 기준으로 1,158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저평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지금부터 좀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2025년도가 아니라 2026년도의 실적을 당겨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026년도의 실적 예상치가 1,600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가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상방 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 고다층 기판 MLB 쪽에 대한 모멘텀 외에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 AI 디바이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AI 스마트폰이라든지 AI PC 쪽에 대한 모멘텀들인데 실제로 스마트폰 기준으로 올해 2024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출하량이 12억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역성장 내지는 플랫했었던 이런 출하량에서 올해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래서인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IT, 전기, 전자 부품 쪽에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엮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자 부품 쪽, 그러니까 PCB 쪽이라든지 이쪽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따라 붙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 붙었는데 거기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티기 어렵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고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대덕전자처럼 저점대에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노려본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저점대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오르는 만큼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봐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쭉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지금 세부 방안, 이제 세제 지원의 세부 방안이 지금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일부 차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가는 일부 선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주가가 선 반영을 해주면서 일부 지금 메이저 측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크게 오른 부분들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부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연출을 시켜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지금 커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의 사례만 놓고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지 그 기대감이나 모멘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력한 게 일단은 은행, 보험, 증권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일본의 사례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접전 대비 거의 50% 이상 올라간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 밸류로만 딱 따지고 보면은 지금 KB금융도 1배 수준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위쪽에 열려있는 상당폭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권주나 보험주들 그리고 현재 은행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런 섹터들의 좀 개인 투자자의 투심이 몰린다기보다는 반대로 메이저 쪽에 대한 투심이 좀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메이저 쪽에 투심이 몰리는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결국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지금은 외국인이 키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매심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한 하반기에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들이 예고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긍정적인 주주 환원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가 팔로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가 랠리 상승을 이어나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이게 이제 한 번에 크게는 움직이기는 다소 어려워요. 한 번에 크게 좀 주가가 10%, 20% 뭐 상한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올해 내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눌림이 나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일단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가 꺾였다고 해서 다른 기업을 봐야 된다든지 다른 섹터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거래량만 놓고 봐도 지금 KB금융이 조금 더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는 있는데 한 10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보통 지금 10만 주 아래, 30만 주 아래로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 대비 거의 안 나간다는 겁니다.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에 충분히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눌림목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쪽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체코 원전 수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서 미국에서도 원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법률을 제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봤을 때는 원전주 굉장히 잘 가야 할 것 같은데 에너토크의 경우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에너토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로 이야기를 할 경우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우진엔텍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최근에는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토크라는 기업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은 조금은 우리가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어제도요 마이너스 6%까지 밀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까지 밀렸다가 종가에는 플러스 6%로 마감이 됐고요. 시간 외 단일가에서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원전 쪽과 이 기업 같은 원전에 관련돼서 자동 개폐 장치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한데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장중에 26%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 자체의 테마가 이 섹터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변동성을 이렇게 좀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나는 리스크를 좀 감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을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원전주 중에서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너토크를 그래도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전 쪽에 대해서는 1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올 거예요.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랑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프랑스에서 이 좌파 연합이 승리를 했다라고 해요. 선거에서. 근데 이 좌파 연합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대해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프랑스 쪽에다가 수주를 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따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매도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도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중에 에너토크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가 이 변동성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너토크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원전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볼만한데 에너토크의 변동성은 유의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쪽에서 두 분 다 가지고 오셨는데 대표님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번엔 태양광 쪽입니다. 정부에서도 오늘 2030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네, 제가 원전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SK 이터닉스 말씀드리면서 태양광에도 ESS가 붙어야 된다. 풍력에도 ESS가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발전 용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 건설에 들어갈 경우에도 실제로 가동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나 당장의 에너지 원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태양광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ESS 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ESS 쪽과 무엇이 붙어서 같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할 경우에는 태양광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전을 많이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SDN이라고 하는 요 태양광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태양광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분
시청자분들께서 하나솔루션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OCI 홀딩스 같은 기업들, OCI도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동성을 노려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OCI 홀딩스가 아닙니다. OCI를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을 노려서 내가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SDN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7월 달 들어와서 뭐 제약바이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전력기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만큼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동성을 노려보는 관점에서는 SDN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162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850원 직전 고점 수준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1,450원에서 손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본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 SDN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볼게요. 전선 섹터인데 오늘 네네. 가장 크게 상승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미국 전력선 수출 기대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네네. 섹터인데 종목별로는 어떤 걸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대한전선이랑 그리고 이제 LS전선 쪽이거든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크게 또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밑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급력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전선 쪽은 좀 대부분 골고루 좀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안정적이고 수주에 대한 확보, 모멘텀, 확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그 두 기업 같은 경우를 좀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대한전선을 일단 좀 탑픽으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수급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전력기기 생산을 위해서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현지 전력화 부분들 본격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 향후에는 아프리카나 유럽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기대에 대한 모멘텀이 대한전선은 하반기에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에서도 계속해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금 계속해서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그만큼 좀 막대한 전력의 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또 신규로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풍력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 모멘텀까지도 일단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해상풍력 쪽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방 국가 쪽에서 지금 국내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해상풍력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아마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랑 전력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주가를 좀 업사이드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박스 하단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박스권에 계속 머무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박스 하단에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시장가 분할 매수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1차 목표가를 제가 17,000원대로 좀 잡은 이유가 이 라인이 좀 박스 상단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을 일단 대한전선이 돌파를 해줘야만이 앞전 신고가까지 한 번 더 트라이를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좀 1차 분할 매도로 좀 진행을 하시고 만약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는 좀 신고가까지 바라보는 것을 말씀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3,700원을 좀 잡았는데 하단은 원래 좀 14,100원, 14,000원대입니다. 다만 이제 휩소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꼬리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손절가는 13,700원대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두 번째 종목 대한전선까지 알아봤고요. 전선 섹터 내에서 일진 전기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목표가에 벌써 도달한 모습인데 최근의 차트 흐름을 살펴본 고점 이후에는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네네.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이제 보통 이렇게 기대감이 큰 섹터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쪽을 좀 많이 예시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전에 고가 라인 형성하고 박스를 치고 나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한 비슷한 흐름들이 전선 전력 쪽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앞전에 신고가랑 지금의 주가 괴리가 그렇게 많이 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지가 않고 타이트하게 지지를 형성을 해주면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위쪽을 트라이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최근에 전선 쪽이 상방이 거의 끝날 무렵 쪽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일진전기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 심리,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재차 한 번 더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진 전기의 경우는 다시 또 신고가 흐름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지력 본부장,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장 속에서도 더 강력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모멘텀과 수급은 80점 나왔고요. 차트와 신호 강도는 85점, 그리고 실적은 70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8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프트업 내일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개인주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펄어비스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840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 333억 원으로 다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는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는 단팥빵에서 빵으로 비유가 되고요. 붉은 사막은 핵심인 팥에 비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이 붉은 사막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실적은 95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와 모멘텀
모멘텀은 90점, 나머지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9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파트너사가 지난달 중증 무근력증 치료제 물질인 중국 내 품목 허가를 위한 신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 어떤 흐름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오늘 이 종목 차트와 실적은 95점 나왔고요. 그리고 신호 강도는 85점, 나머지는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전문 의약품이 2분기 고혈압 그리고 당뇨 쪽에 있어서 치료제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료 수령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가량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전약 후강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2.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대는 하반기까지 가져가 보실 만한데요. 증권주와 보험주, 외국인의 매수세에 동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주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하반기에 랠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감속기주도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ESS 쪽은 신재생 에너지와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관심 권역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